자,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라인과 식스팩과 돌을 던지는 이제 저희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말도 막 씹혀요 이제. 자,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빗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새해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했으니까요. 바로 본론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되면 바뀌는 게 몇 가지 있었죠. 뭐 그런 짤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 소비기한 요거 바뀌는 거. 유통기한, 소비기한. 예, 뉴스에서 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 가까이 하는 식품의 그 법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그걸 준비해서. 오늘 안내 방송인가요? 그쵸, 뭐 안내 방송이. 소소한 정보 방송이고 네, 정보 방송. 조금 그죠? 굳이 텍스트 안 읽어도 그냥 아실 수 있게 네네네. 공부하지 않아 대신 네네네. 공부해드립니다. 뭐 이런 네네, 대신 느낌으로. 공부해드립니다. 아, 그런 거 되게 좋습니다. 네네. 많은 구독자들이 원하는 거죠. 대신 공부해주는 거. 네. 네. 근데 저는 우리 잘하면서 사실 우유나 요것도 유통기한 지난 것만 맨날 먹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같이 지내거나 뭐 아는 분들이 맨날 남기면 약간 겁나잖아요. 지나가면은. 하지만 그런데 먹어봤는데 요즘 애들일수록 그것만 너무 이상한가? 하여튼 저보다 어린 애들일수록 유통기한이 지금 칼같이 버리는 거 보고 굉장히 저걸 버려? 난 계속 먹어왔다 난 뭐지 막 이랬는데 이게 네. 그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식품의 수명이다 이게 그죠? 그렇죠.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거 넘어가면 끝이다. 그 수명이다 하는 느낌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유통기한을 가지고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하거든요. 맞아. 식당을 딱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를 연 다음에 거기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있으면 그 집 문 닫아야 됩니다. 한참 동안 행정처분 받아요. 알았네요. 그죠?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식품의 그 유통기한이지만 우리 이제 소비기한을 할 거지만 그죠. 그 전에 우리 그 기준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선도. 아무래도 맞아. 신선한 거는 유통기한이 기간을 보죠. 그럼 그렇죠. 마트 가서도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보잖아요. 맞아요. 알바분들은 계속 이렇게 뒤에 해놓고 우리 계속 뒤에. 맞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긴 아이를 데리고 와야지 그쵸. 좀 오랫동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두고 있는데 사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그 특정 제품이 제조 후에 그죠 유통되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통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진 거죠. 실제로 그렇죠. 수명이라기보다는 팔 수 있는. 근데 사실 산 다음에 집에 가서 먹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고려해서 좀 어떻게 짧게 만드냐면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걸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그런 그 식품을 시청 같은 데 가면 식품을 이렇게 다루는 부서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가지고 그 제조 허가를 받아요. 제조 허가를 받으면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 식품 공전이라고 식품에 대해서 사전처럼 쫙 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규격에 맞게 요거는 무슨 품목에 무슨 제품이고 무슨 조례를 따라야 되고 뭐 이런 형식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전 김치를 만듭니다. 뭘 할 겁니다. 뭐 성분은 어떻습니다. 뭐 이런 뭘 넣습니다. 이름은 뭡니다. 이런 건 품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공산품화 시키는 거죠. 그때 유통기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그런 기업 같은 데서는 진짜 실험실을 둬요. 둬가지고 큰 회사 같은 데서는 그럼 거기에 써있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뭐 0도 이하에 보관하세요. 이런 내가 내세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신선도를 유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거보다 약간 불규칙하게 진짜 그 2도 정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거기서 신선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이제 부패돼서 못 먹게 되는 기간을 설정을 이렇게 해요. 거기서 이제 80% 0.8을 곱해가지고 요걸 유통기한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일짜리다. 그러면 뭐 4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약간 그 휴대폰 충격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큼 내가 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 저는 그런 실험실이 없잖아요. 저 네, 같은 그쵸. 작은 공작을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은 저희 때 청국장이나 두부 이런 거 김치 같은 거를 네. 품목화를 냈었었는데 그럴 때 또 용인되는 게 뭐냐면 비슷한 제품에 예. 유통기한을? 그쵸 성분도 거의 비슷하고 한 거를 같이 이렇게 제출해서 같이. 얘네들은 유통기한 한 6개월 잡던데요. 저도 6개월 잡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그 실험실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기간을 설정을 해요. 뭔가 네네. 그 아까 실험실 얘기 나왔을 때 네네. 생각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걸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것도 약간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약간 실험실은 네. 그러니까 그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해썹 시설을 할 수도 있고 네. 인증도 받아야 되고 공산품 식품을 공산품화한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큰 건데 큰 그냥 일이야. 그 뭐 식당에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이런 거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공장에는 그 무슨 이제 법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야 될 규칙들이 많은데 그 진입 장면 중에 하나가 실험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런 그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조금 문턱을 낮춰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준들이 있는 거죠. 큰 식품 회사들이 그렇게 그렇죠. 품목에 예. 따라서 뭐 0도씨 이상 뒀을 때는 뭐 기준이 어떻다, 냉장고에 했을 때 어떻다,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설정을 하는데 이 설정을 했을 때 유통기한은 80%다. 그 기간에. 기간의 80%. 80%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소비 기한은 약간 100%까지 그걸 보는 거죠. 소비 기간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품의 신선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직전까지 그를 100%라고 두는 거죠. 요 그래프에 있으면 네. 여기 막 여기서 끊지는 않아요. 여기서 정도 끊어요. 여기서 정도 끊어서 100%인데 유통기한이 여기 정도라면 요 정도를 소비기간으로 조금 더 늘려주는 거예요. 요 정도로. 요즘 100% 안에서. 100% 안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긴 있지만 조금 있다가 부패하는. 그러니까 아니면 산패되거나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식품에 네. 따라서 그 못 쓰게 되는 건 많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산패돼서 잘 버려요. 그렇죠. 쩐내 난다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면에서 쩐내 맞아요. 난다는 네. 그건 이제 너무 오래되면. 라면에 있는 기름이 그쵸. 그다음에 쩐내가 나기 시작하는 산패된다 그러고 뭐부터 유제품 같은 거는 이제 부패되는 거고 두부 같은 것도 부패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못 먹게 되는 현상까지가 아까 그 기울기의 끝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20% 정도를 살려주는 거죠. 왜냐 유통기한이 지금 전량 폐기를 하는데 그 기간을 살려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탄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탄소 그걸 버림으로써 소모되는 탄소도 좀 회수하려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이런 것들이.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폐기 비용이 사실 가격이 다 녹아 있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수건이었어요. 수건 사업. 네,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를 조화를 하는데 낙농업 쪽에서는 좀 얘기가 다른가 봐요. 낙농업 쪽에서는 이 변질이 어떻게 보면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유는 그래도 소비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지 분유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맞아. 가공시킬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버리지 않고. 그렇죠. 모든 유제품에 소스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회전율이 빠르려면 짧게 빨리빨리 돌리는 게 좋은데 그리고 내 우유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래 두면 둘수록 그 회전율도 늦어지고 우유값도 떨어지고 뭐 이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낙농업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낙농업계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기간 우유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조금 더 짧게 잡는데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유를 밀봉된 상태에서 넣고 얼마까지 드셔보신 적 있어요?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네,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한 오픈을 안 상태로. 한 상태.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보통 뜯은 상태로 오래 뜯은 상태로 말고 사놓고선 그러니까 좀 약간 오랫동안 안 네네. 먹은 뭐 이런 네네네. 거죠. 그러면은 저는 생각해봐 일주일? 일주일. 네. 이게 보통 나는 6개월? 6개월. 6개월이면 다른 우유가 아니고 다른 물질이 돼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그거는 먹으면 알아. 이게 이렇게 마셔보면. 먹으면 써요.
그러면 못 먹는 거고 아니 그걸 마실 수 있는 거는 한 달 반 정도까지 마실 수 있어요. 6개월은 좀 너무 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유가 네. 10일이 유통기한이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근데 그대로 냉장 보관해가지고 그 든 상태에서는 45일. 조금 오. 길게는 오, 60일까지. 생각보다 기네요. 엄청 길죠. 한 달이 넘네. 내 경험이 많네. 한 달이 넘네. 그럼- 한 달은 한 달 반까지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쵸. 근데 그 우유 이상 같은 지나면 경우- 우유가 써져 이게. 맞아요. 다른 안에서 뭐가 다른 게 네. 생기겠죠.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버릴 수 있다면 긴 게 좋을 텐데 파는 입장에서는 긴 게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짧아놨냐? 아까 말했던 그 이유거든요. 회전이 빨라야지. 회전이 빨라야지 이제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리고 내 우유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좀 여름에는 습하고 다 그치. 습해서 그렇죠. 좀 그 사계절 기준을 때문에. 땡겨놔서 음.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소비 기한을 어디까지 줘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루즈해지면 아까 말한 80%에서 20% 조금 늘린다고 대단한 영향일까? 우유는 달라요. 우유는 4배가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낙농업계에서는 조금 그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나 봐요. 이게 진짜 유통하는 예. 어떤 그 이제 그거랑 소비 그렇죠. 기간 자체가 우리가 그런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 국민 감정도 좀 들어가는 게 두부 같은 경우에도 예. 두부도 우리 보면 90일까지 괜찮대요. 90일이요? 내 냉장 보관을 하면. 근데 우리가 90일이면 세 달인데. 두부 되게 너무 잘 상할 짧아. 것 같은 느낌 안 네, 들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석 달이나? 잘 상할 것 같고 그 안 뜯었어. 액체 안에 있고 액체가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겠고 아, 그렇죠. 그죠.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90일까지 가능한 건데 뜯지 이것도 최대한 짧아서 제가 알기에는 뭐 한 3주인가 한 맞아, 달인가 맞아. 그 안으로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석 달이, 90일이면 석 달이잖아, 석 달.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타이트하게 그 기준에 맞게 놔줬으면 하는 거는 조금 줄여놓고 관리하시라 이러는 것 같아요. 팔 때도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변형이 되면 예. 그 업주들 파는 사람들한테도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그렇죠. 목적이 서로 맞는 거죠. 식약청에서도 줄였으면 좋겠어. 나도 줄일래요. 그 안에 만약에 상한 거 만약에 판매돼가지고 하면 그거 다 내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된 그런 유통기한들인데 그거를 좀 늘릴 수도 있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25개 품목의 그 식품의 종류로는 한 200가지 정도를 네. 찍어가지고 이번 연도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에요. 아, 계도 기간. 그래서 네. 소비 기간을 바뀌었다는데 왜 유통 기간으로 돼 있어?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 그 품목에 들었다 그래도 그 지금은 유통 기한으로 할 수 있고요. 소비 기한으로 바꾸는 거는 1년 동안 이제 차차 바뀔 거고 내년이 되면 이제 소비 기한으로 대부분이 바뀌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찍혀 있는 숫자랑 활자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유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먹을 때 저는 약간 찝찝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약간 반대하는 이제 아까 낙농업계 얘기도 들었는데 소비자 보호하는 쪽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항해서 소비자의 입장을 얘기하는데도 그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기한은 솔직히 니네들 그 원가 절감하려는 거 아니냐 폐기 비용 줄이려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니네 깎아줄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폐기되는 양 거기에 줄어든 것만큼 그 가격을 깎아라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죠, 그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들이 기밀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다고 많이 깎아줄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예. 근데 온전히 소비기한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지 지켜지는 거라 사실은 그 품질에 대해서 지키는 게 이제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그쵸. 냉장고 골려가지고 맞아요. 기능 있게 먹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우리 책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갑자기 바꾸지 말고 네. 합의를 통해서 바꿔라. 그거 갑자기 왜 바꾸냐 그런 의견도 갑자기 있어요. 바뀌어도 이제 그 놀라지 마시라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비 기한을 두는 나라들 유통기한 다 둘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금 우리는 고온 다습한 그런 날씨가, 그 예, 그 그쵸. 일교차도 크고 고온 다습하고 사계절이 사실은 없는 게 더 좋다는 옛날에 있는 게 맞아요. 좋았었는데 옷값 들고 더 안 네. 좋다는데 하여튼 네네. 요런 그런 변화가 큰 나라에서는 잘 안 한다 그러긴 해요. 잘 안 한다고 하여튼 그 일본도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우리나라가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데 네. 국민들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거기에 따라서 또 유지가 될지 그 계도기간 확실히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기후나 이런 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계절이 아름답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우리 자란 세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 그냥 뭐 풍경 감상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좋을 줄 몰라도 진짜 네네. 밖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 그렇죠. 예. 더울 때도 너무 힘든데 추울 때도 너무 힘들고. 출퇴근해야 되는 네,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모로 힘든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두 번째 윈터 타이어에다가 썸머 타이어에다가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보면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소비 기한으로 늘어나면서 대폭 좀 기간이 늘어난 네. 그 품목들을 좀 보면 요거트 같은 경우에 이제 10일이 늘어나고요. 계란 같은 경우에 25일이 늘어나고요. 오, 꽤 많이 늘어나네요. 식빵도 18일까지 늘어난대요. 근데 식빵 의외로 잘 상하는데 네. 이런 것도 좀 의죠. 사실 식빵 그 실온에 조금 놔두면 습한 날 여름 맞아요, 같은 때는 맞아요. 네. 금방 곰팡이 금방이 피거든요. 맞아요. 곰팡이 이 18일을 그래도 냉장 보관하지는 않을 텐데 그쵸. 이거 보면서 약간 소비기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요새 근데 식빵들 보면은 그 뭐죠? 냉동 보관하는 집들도 꽤 많아서. 저희 네. 그래서 무조건 실온에 뭐. 놔둬. 네, 냉동 보관하는 집들도 그래야지. 많아서. 냉장 보관했을 때가 최악이죠. 그렇죠. 네. 뻣뻣해지니까. 그렇죠. 네, 냉동 보관. 그리고 우유는 45일 늘어나고 우유가 슬라이스 많이 늘어났구나. 치즈 같은 경우는 70일이 늘어난대요. 유통기한 대비. 치즈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두부 같아요. 90일 늘어나고 김치가 6개월 이상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김치. 김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발효식품이니까 묵은지 만들려면 그렇죠. 뭐 네. 계속 묵혀놔도 되는 거잖아요. 소금 많이 들어가고 또. 네네. 예. 라면도 8개월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고요. 냉동방용 1년 이상, 고추장도 2년 이상, 참기름도 2.6년, 2년 6개월 2년 정도. 6개월. 식용유는 5년 이상 늘어난다고. 5년이요? 네. 오, 참치캔 같은 경우는 10년. 그러니까 뭐 캔이라고 캔이 있고 또 이제 밀봉돼 네, 있으니까 네, 네. 공기가 안 통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비 기한을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어제까지나 그 소비 기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식품 업체에서 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맥시멈으로 늘리지는 않을 거고 자기의 폐기가 어느 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지나 봤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폐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기간까지 좀 늘리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 안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유통기한을 아실까요? 표시를 안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안 하고 돼 있는지 알았는데 냉동해서 파니까 냉동고에서 파니까 그건 진짜.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포장하는 것도 사실 안 하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24시간 내에 그 만들어서 24시간 내에 파는 거는 네네. 온전히 이제 그 소비자 몫이에요. 그 유통기한을 표시해줄 의무가 없고 소비기한도 표시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 뭐지 생크림 되게 많이 들어있는 그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적에는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가져갈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시간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빵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파리바게트도 진짜 여기 공산품처럼 뭐 딱지 붙어 있는 빵이 있고 네, 맞아요. 그건 공장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진열장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케이크 거기서 같은 거. 구운 거는 그런 거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과 공산품화 시켜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식품공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받는 제품하고 그렇게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도 사실 잘 모르시는 모르죠 거의 대부분 다. 분들이 모를 것 많더라고요. 같아요. 가게에서 만든 음식은 그래서 유통기한은
오로지 내 몫이다. 내가 그게 케이크 만드는 알바한 애를 보면 당일 만들어 당일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왜냐면 있을 거예요. 특히 크리스마스 몰릴 때는 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근데 빵은 이제 3, 4일 됐는데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서 만드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서는 빠바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붙어 있어요. 그치 공장 매장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맞아요. 매장에서 만들어 될 때만 유통기한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고 24시간 내에 팔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보통 빵을 먼저 만들어서 한 3, 4일 놔두고 빵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 그 제가 네. 식품 공부하면서 제일 조금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3개월 남은 아몬드랑 뭐 이렇게 무슨 뭘 만들어 믹스를 해가지고 빵을 만든다고 했을 때 3개월 남은 그 아몬드랑 그 2개월 남은 그 땅콩이랑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5개월짜리 약간 그거는 약간 꼼수네. 네, 5개월짜리를 만들면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 돼요. 근데 될 것 같아요. 돼요. 그렇게 하면 일종의 그게 꼼수야 될까? 그게. 예.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합쳐서 늘어난다고? 그걸 조리를 하면 돼. 음. 근데 그게 그 비가열이나 가열이나 안 하면 근데 그거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그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런 거를 좀 지키는 편인데 보통 작은 그런 업체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지키기가 좀 어렵고 그걸 관리 감독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믹스해가지고 언제 팔 것까지 미리 재단을 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식품 같은 거는 작은 회사들이 좀 못 믿어온 게 전 그런 부분은 조금 못 믿었더라고요. 그렇죠. 한 뭐 일주일 남은 참깨 같은 거가 그러니까요. 그죠? 예. 3개월, 조리해버리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3개월 그게. 남은 그 유통기한짜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위에는 산패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조금 큰 회사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건 구조다. 좀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행정적으로 그것까지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식품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네네네. 뭐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 네, 일단은 이게 이제 네, 그 네. 시행이 되고 이제 그 계도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 예정이에요. 거죠. 예, 예정이기 1년 때문에 동안 계속. 이런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뭔가 약간 그 이런 꿀 정보를 하나 드리고서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네.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